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본기와 센스의 기가 막힌 콜라보레이션 기생수학의 구명섭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수열의 합을 마쳤어요. 그죠? 자, 마지막 문제가 조금 어려웠는데 복습을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잘 했겠죠? 자, 오늘은 이제 수열의 기납적 정의, 그리고 이제 우리 빈칸 추론, 수학적 기납법 이런 게 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1등급 고난도 문제를 풀면 이제 우리가 종강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선생님 화면 속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 너무 고맙고 기특하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강좌,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단원, 그리고 1등급 고난도 문제는 먼저 충분히 고민을 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또 수업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믿고 오늘도 이 시간에 선생님 최선을 다할게요. 자, 우리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해서 우리 교재 이제 유형 5번이라고 체킹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이런 거야. 수열의 기납적 정의가 뭐냐고 물으면 이렇게 얘기하대요. 첫째 항과 이웃하는 항끼리의 관계식이 있으면 그게 바로 수열의 기납적 정의인 거야. 선생님 깜짝 놀랐는 게요. 현장에서 수업하다 보면 수학적 기납법, 빈칸 추론하고 좀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죠? 수열의 기납적 정의는 첫째 항과 그리고 이웃하는 항끼리의 관계식, 옛날 말은 뭐 점화식이란 단어를 썼는데 그냥 관계식이 주어져 있을 때 수열의 기납적 정의다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교재는 이렇게 있잖아. 선생님이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점화식에서 이제 관계식이지, 그지? 자, 기본적인 관계식이 있어. 자, 기본적인 관계식. 그리고 유형별 정리가 있거든요. 우리가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수열에서 일반항을 구하는 게 정말 포커스였어요.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수많은 공식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요즘엔 여러분 절대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등차 등비 빼고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복잡한 이론이나 그런 것들을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하지만 수능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되는 것만 쌤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게 있어요. 자, 우리 배웠던 거 있잖아. 첫 번째 등차 수열 볼까? 자, 중간항의 2배는 양끝항의 합과 같다? 그럼 얘 더하기 a의 n 플러스 2다. 되죠, 그죠? 자, 또는 이런 것도 되겠지, 확장을 하면. 자, 얘하고 n-p, 첨자의 차이가 일정해야 되니까 n 플러스 p, 요렇게 되잖아요, 그죠? 전부 같은 거야. 자, 요런 것들 마찬가지. 그리고 요런 것도 혹시 되겠어요? 자, n번째 항 플러스, 그리고 자, 여기에 지금 n번째 항하고 여기 n번째 항, 그리고 a의 p하고 a의 q. 자, 등차 수열이 되면, an이 등차 수열이라 하면 요렇게 항의 합이 똑같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첨자의 합이 똑같다. 자, 이런 것들이 연동이 되면 좋겠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등비수열. 중간항의 제곱. 자, 중간항의 제곱은 양끝항의 곱과 같다. a의 n 플러스 2와 같다. 이걸 봤을 때 우리는 등비수열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 자, 또는 이웃하는 항끼리의 b가 일정한 거니까 얘 나누기 했을 때 r로서 자, 너가 일정해. 이렇게 하면 우리가 등비수열이라는 걸 안다고요. 기본적인 관계식은 말 그대로 등차 등비, 교과서의 기본적인 내용의 이웃하는 항끼리의 관계식인 거고, 자,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 유형별 관계식. 자, 유형별 관계식 이렇게 있어요.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얘가 가장 중요해. 우리가 어떻게 보든지 간에 자, 소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a의 n 플러스 1 한 번째 항은 an에다가 플러스 n에 대한 관계식 fn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이렇게 있을 때 얘가 만약에 상수면 등차가 되겠지만 식이란 말이야. 그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있으면 자, 관계는 이렇게 해법은 n 대신에 1부터 2, 3 해서 내가 원하는 항까지, 자, 여기는 일반항에 초점을 맞춰볼게. 자, n-1까지 대입을 해서 양변을 더해주면 돼. 양변 더한다.
자, 요런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이게 개차 수열이란 단어로 연결이 됐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한테 의미가 없고, 자, 첫째 항이 예를 들어서 3이야. 그리고 a의 n 플러스 한 번째 항은 an에다가 그리고 플러스 2n이 이렇게 주어져요. 그러면 보통 문제에선 7번째 항 이렇게 직접 계산이 가능한 문제가 뜨거든요. 자, 그래서 일반항이 필요 없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자, 연습은 한번 해볼게. 자, n 대신에 1을 넣어요. 그럼 a2는 a1에다가 그리고 플러스 2 곱하기 1이잖아. 규칙을 찾기 위해서 계산 안 해요. n 대신에 2를 넣으면 a3은 a2에다가 그리고 플러스 2 곱하기 2가 된다고. 선생님 아까 7번째 항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7번째 항 자체에 관심이 있으면 n 대신에 6까지 넣으면 되는 거야. 6을 넣어야지 내가 원한 7번째 항이 나오고, 그리고 얘는 A6에다가 그리고 플러스 2 곱하기 6 이렇게 되거든. 그리고 나서 양변 더한다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더해준다고. 그럼 등호를 사이에 두고 있어서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 왼쪽에 A2, 오른쪽에 A2, A3, A3, A6, A6이 없어져서 내가 원하는 7번째 항이 툭 튀어나오고요. 그리고 첫째 항 남아있잖아. 3 플러스. 그리고 어떻게 된다? 자, 2로 묶어주면 되겠네요. 1 더하기 2 더하기 쭉 해서 어디까지? 6까지.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7번째 항이 나온다고요. 이런 식인 거야. 그치? 내가 만약에 AN을 구하고 싶다면 N-1까지 대입을 하면 AN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요 관계를 쌤 설명을 했고, 두 번째는 똑같거든. 자, 두 번째는 FN이란 식이 더해져 있는 게 아니라 곱해져 있는 거야. A의 n 플러스 한 번째 항은 AN에 대해서 여기에 어떤 식이 숫자가 아니라 식이 곱해져 있다 뜻인 거예요. 그럼 똑같거든. 얘는 n 대신에 1부터 해서 2 쭉 대입을 하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항이 나올 때까지 숫자를 대입하거나 일반항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n-1까지 대입을 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양변을 곱해. 해서 양변을 곱한다. 자, 요 관계. 자, 예시를 쌤이 들어보면 요런 관계인 거야. 자, 첫째 항이 2가 있고, 그리고 A의 n 플러스 한 번째 항은 직전항 AN에 대해서 곱하기 n분의 n 플러스 1이 이렇게 있다고요. 이게, 자, AN 구해볼게. n 대신에 1을 넣어요. 자, 1 하면 A2는 1 곱하기, 자, 1분의 2 곱하기 A1. 자, n 대신에 쌤이 2를 대입할게. 그러면 A3은 2분의 3에다가 곱하기 A2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쭉 가서 n 대신에 얼마를 대입하냐면 n-1을 대입해야지 우리가 그 유명한 일반항 AN이 나온다고요. 그치? 자, 나오면 n 대신에 n-를 대입했다고? 그럼 n-1분의 n 이렇게 되고 곱하기 a에 n-를 돼서 이번에는 양변을 어떻게 한다고요, 선생님이? 곱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곱해주면 등호를 사이에 두고 어떤 효과? 왼쪽 좌변의 A2랑 오른쪽 좌변의 A2가 전부 다 약분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내가 그토록 원하던 일반항이 튀어나오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요? 1분의 2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땡땡땡 n-1분의 n 어떻게 소거되지? 위에 거의 분자 밑에 거의 분모, 위에 거의 분자 밑에 거의 분모 이렇게 없어진다고. 그러면 1분의 n 곱하기 a1이죠. a1이 2지. 그러면 얘는 몇 n이 된다? 자, 2n이 된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문제 패턴. 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문제인 거야.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세 번째는 선생님이 이렇게 봤을 때 건너뛰기 관계식이 있어요. 건너뛰기 관계식. 이건 선생님 공식 용어는 아닌데, 자, 건너뛰기. 자, 우리끼리 이렇게 합시다. 자, 관계식.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이런 게 성립하는 거야. n하고 플러스 a의 n 플러스 1하고 얘가 뭐 pn 플러스 q다. 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지. 오른쪽에 1차식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 얘 이렇게 나오면
선생님이 노란 것처럼 해야 돼.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대입한다고. 자, 이렇게 a에 n 플러스 2가 되고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대입하니까 n 플러스 1에서 그리고 플러스 q. 자, 다시 말해서 pn에다가 플러스 p에다가 플러스 q 이렇게 나오잖아. 한 상태에서 분홍색의 3단계를 한다고. 자, 얘를 빼요. 그러면 얘하고 얘가 없어져서 사실은 a의 n 플러스 두 번째 항 그리고 빼기 an 이렇게 빼서 선생님이 pn하고 pn이 없어지기 때문에 p 플러스 q에서 q를 빼니까 사실 p가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 뜻이 뭐지? 이웃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 항에서 그 다다음 항에서 항을 뺐을 때 일정한 거야. 그래서 건너뛰기 관계식. 그러니까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가 등차.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건너뛰기가 등차가 되는 형태. 그쵸? 자, 하얀 걸 봤을 때 너 등차 수열 건너뛰기구나. 자, 또는 an에다가 곱하기 a의 n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자, 얘가 자, p의 n제곱이다. 이렇게 있다 쳐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2단계는 여기다가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대입합니다. 자, a에 n 플러스 2 이렇게 대입하면 p에다가 n 플러스 1제곱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나서 3단계는 얘를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얘하고 얘가 약분이 되거든요. 결국 나올 수 있는 건 뭐냐면 a의 n 플러스 두 번째 항 그리고 나누기 그 전전항 했을 때 p로서 일정하다.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수열인 거야. 그래서 건너뛰기 등비수열 지수식이 뜬다. 그지? 하얀 거를 봤을 때 너 공비 p인 건너뛰기 등비수열이구나. 요게 이제 세 번째인 거야. 되겠죠? 자, 네 번째 있잖아. 얘는 어떤 거냐면 주기성을 찾는 거야. 자, 최근 트렌드만 쌤 얘기하는 겁니다. 자,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기본적인 관계식도 아니야? 그러면 쭉 하나씩 나열을 한 상태에서 주기를 찾아주면 그 주기성 가지고 문제를 푸는 패턴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은 거는 여러분들 자체가 특별한 공식이나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 문제 안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이게 이 정도가 되면 준킬러 이상이 되니까 선생님은 밑에 여백이 닳도록 최선을 다해서 쭉 나열해서 찾으면 답을 찾을 수 있게끔 나오는 게 평가원 시험입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선생님 이렇게 한번 해보고 문제를 쭉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 개념들은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되고요. 가볍게 들으시면 되고 어차피 요즘에 나오는 건 그냥 나열이다. 그리고 일반항 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기가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 구셈 노트 설명했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수열 n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이게 성립한데 그랬을 때 세 번째 항이 1일 때 두 번째, 다섯 번째 그러니까 항이 7개 미만이면 그냥 하나씩 구해 이런 뜻인 거야. 여기다가 n 대신에 1을 선생님이 대입하겠죠. A1 그리고 곱하기 A2 얘가 2가 될 거라고. 자, n 대신에 선생님 2를 대입하겠죠. 그럼 A2에다가 곱하기 A3을 했을 때 얘가 4가 될 거라고. 그러면 얘하고 얘를 선생님이 약분을 시켜주면 A2하고 A2가 날아가서 사실 A3분의 그리고 A1을 했을 때 얘가 2분의 1이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 조건이 있지. A3이 1이라고 했잖아. 그럼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첫째 항이 2분의 1이 되는 걸 찾을 수 있고 자, 여기다가 선생님이 대입하면 두 번째 항까지 찾을 수 있지. 자, 이렇게 찾는 거야. 문제에서 요구하는 두 번째 항, 얘는 4는 이제 찾은 거야. 다섯 번째 항 찾으러 가면 1단계. 자, 2단계 같은 경우는 자, n 대신에 이제 3을 넣어야겠죠? 자, 하나씩 넣어 본다고. 넣어 보면 A3 그리고 곱하기 A4.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바로 3 대입하면 6이 되고요. n 대신에 4를 대입하면 A5가 나와야 되니까 A4에다가 곱하기 A에 5를 하는 거야. 그럼 얘가 8이 나와요. 그쵸?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선생님이 양변을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네 번째는 없어지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다섯 번째 항분의 A3은 문제에서 나왔지? 1인 거야. 그지? 얘가 4분의 3이죠. 그러면 A5는 3분의 4가 되는 거 맞지? 그지? 그래서 얘가 3분의 4가 되는 걸 찾았다고. 이렇게 두 개를 더하세요. 그럼 내가 원하는 답은 3분의 16이 되는 거 맞죠? 그죠? 95번의 답은 3분의 16, 2번이 답입니다. 자, 이렇게 특별한 방법이 없다. 하나씩 나열해서 계산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어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단원이야. 아시겠지? 자, 96번 한번 볼게요. 첫째 항이 나왔대. A1이 10이야. 이렇게. 이웃하는 한 끼리의 관계식이 나왔어요. 근데 선생님이 알려준 게 아니야. 그럼 나열해야 되겠지, 그지? 근데 문제 자체에서는 자연수 K의 최소값 방법이 특별히 없으니까 하나씩 나열해야지. 그럼 n 대신에 1을 대입해. 자, n 대신에 1. 그래서 첫째 항인 12보다 커지는 12보다 커지는 그냥 항수를 찾으세요. 이 말이니까 하나씩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A2 그리고 플러스 A1 이렇게 되고 n 대신에 1을 대입하면 짝수 제곱이니까 플러스가 돼서 사실 얘는 1이죠. 그럼 알 수 있는 거는 두 번째 항을 구할 수 있네. 첫째 항 빼면 마이너스 11이 되는 거야. n 대신에 2를 대입하면 자 집어넣으면 A3에다가 플러스 A2가 되고요. 자 얘가 얼마지? 2 넣으면 그 다음은 이제 음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양수, 음수 바뀌겠네. 2 넣었으니까 사실 마이너스 2. 알 수 있는 건 세 번째 항을 구할 수 있어요. 9 되겠네. n 대신에 3을 대입하면 A4에다가 더하기 A3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3을 대입했거든. 그럼 이제 양수겠지? 그래 플러스 3 이렇게 돼. 양수, 음수 바뀔 거라고. 자, 네 번째 항은 3에서 세 번째 항을 빼라고 했으니 마이너스 6이지. 내가 찾아야 될 건 뭐죠? 12보다 큰 항을 찾아주는 거야. 최초로. 이제 아직 더 해야죠. n 대신에 4를 대입하는 거야. A5 그리고 플러스 A4 대입하고 자 이번에는 음수겠다. 마이너스 4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다섯 번째 항은 2가 될 거라고. 오케이. 자 이렇게 하나씩 여러분들이 넣어보는 구조거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n 대신에 5를 넣어볼 거야. 자, 5 넣습니다. 그럼 여섯 번째 항 더하기 다섯 번째 항 이렇게 되고요. 자, n 대신에 5를 넣다 보니까 사실은 양수가 될 거야. 그래서 얘가 5가 되잖아. 따라서 여섯 번째 항은 다섯 번째 항 넘어오세요라고 하면 빼기 2가 되니까 3이 되겠죠. 그죠? 12보다 큰 게 아직 안 나왔어요. 자, n 대신에 6 집어넣어주면 A7 그리고 더하기 A의 6이 되고 n 대신에 6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6이 돼요. 그래서 일곱 번째 항은 마이너스 9가 되겠네. 3이 넘어올 거니까. 아직 안 돼. 자, n 대신에 7 대입하면 여덟 번째 항 그리고 플러스 일곱 번째 항이 되고 자, 7을 대입하다 보니까 플러스 7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여덟 번째 항은 요거 16이 됩니다. 빼기 9가 넘어오니까 너가 바로 12보다 크네. 12보다 큰 최초의 자연수는 8이네. 따라서 K는 8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나열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특별한 어떤 방법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97번 한번 볼게요. 자, 얘는 푸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른데 자, 일단 얘는 별표를 쳐보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걸 또 좀 놓치는 학생들도 있긴 있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얘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봤을 때 이웃하는 합이 n에 관한 1차식. 그래서 건너뛰기 관계식 이런 것도 되고 그리고 첫째하고 22번째 항이니까 선생님 생각에 이건 좀 특이한 걸 묻고 있어서 n 대신에 1부터 넣어보는 거야. 자, 선생님 하는 거 잘 보세요. n 대신에 1 넣었어. A1 그리고 더하기 A의 2 이렇게 했을 때 2가 된다고요.
n 대신에 3을 넣었어. 왜냐하면 선생님은 첫째 항하고 22번째 항은 무조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자, 세 번째 항 더하기 네 번째 항이 돼서 n 대신에 3을 넣다 보니까 6이 나온다고. 자, n 대신에 5를 넣으면요. 자, 5를 넣어주면 A5에다가 플러스 A6이 돼서 자, 5를 넣었어? 10이 된다고. 쭉 가겠죠. 22까지. 그럼 n 대신에 21을 넣으면 자, 21을 이렇게 넣으면 A에 21 그리고 플러스 A에 22 요거 했을 때 21을 넣었으니까 42가 되는 거야. 자, 결국 선생님이 이렇게 구한 거 있죠. 얘를 전부 다 더해주게 되면 어떤 효과가 되냐면 첫째 항부터 해서 맨 끝에 있는 항이 자 22번째 항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얘 다음이 두 번째 항, 여 다음이 세 번째 항 쭉 이렇게 갈 거니까 요 직전 항이 21번째 항이 되잖아. 그럼 얘가 얼마인지만 딱 구해놓고 얘가 얼마인지만 딱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등차수열의 합공식이니까. 그리고 나서 하얀 부분을 빼주면 첫째 항과 22, 22번째 항의 합이 나오겠죠. 그러면 2 더하기 6 더하기 10 더하기 42 등차수열의 합공식 2분의 항수 몇 개? 2 곱하기 1 1개, 2 곱하기 2 2개, 2 곱하기 11 11개. 그리고 첫째 항과 말항의 합 2 더하기 42죠. 그럼 42가 되면 44니까 22 곱하기 10. 자, 11은 자, 10 더하기 1입니다. 따라서 220에다가 플러스 22를 하니 242라는 게 나온단 말이야. 그치? 아, 너가 242구나. 자, 이렇게 구했단 말이야. 됐죠? 자, 중간에 걸 빼면 참 좋을 텐데. 그럼 두 번째 셈이 할 수 있는 거. 자, 두 번째 할 수 있는 건 뭐죠? 여기서 두 번째 항부터 나와야 되니까 n 대신에 2를 넣는다고. 그럼 A2 더하기 A3이 이렇게 돼서 자, n 대신에 2를 넣다 보니까 4가 나오고요. 자, n 대신에 선생님이 4를 대입하면 A4에다가 더하기 A5가 되고 자, 4를 대입하다 보니까 8이 나오는 거야. 쭉 가서 어디까지? 마지막에 21이 될 때까지. 그러면 n 대신에 20을 대입하면 되겠죠. 따라서 A에 20 그리고 플러스 A에 21 쭉 나오고 20을 대입하니까 여기에 40이 나온다. 얘들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자, 얘들을 전부 다 더해서 결국 중간에 있는 이 항의 합만 구할 수 있으면 얘를 툭 빼주면 첫째 항과 22번째 항이 나올 수 있잖아. 그쵸? 자, 선생님 얘를 네모라고 할까? 그러면 이 등호의 왼쪽은 네모가 나오겠죠. 근데 네모는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니까 2분의 항수가 10개지, 그지? 10개. 그리고 첫째 항과 말항의 합이니까 4 더하기 40. 그러면 5에다가 곱하기 44가 됩니다. 그래서 42, 200. 자, 220이지, 그지? 자, 요렇게 나오네. 에이, 중간에 네모가 220이네요. 따라서 첫째 항하고 22번째 항을 더했을 때는 얼마? 22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지? 정답은 22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푼다고. 이게 가장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건너뛰기 관계식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유추할 수 있으면 좋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볼게요. 그 다음 문제 뭘까? 나형 9번 문제. 좀 가볍겠다, 그지? 수열 A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대요. 자, 그럴 때 지금 세 번째 항이 2분의 3이 되도록 하는 상수 K. 자, 어떻게 하라는 뜻이에요? 기껏했자 세 번째니까 나열해 라는 뜻이겠지. 그럼 문제는 첫째 항은 1이 되는 게 나왔고 자, 두 번째 항 같은 경우는 관계식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첫째 항에다가 더하기 2를 했는 거 그리고 K를 하는 거야. 근데 첫째 항이 1이니까 3분의 K가 되겠죠. 세 번째 항을 선생님 가지고 오겠지. 그러면 두 번째 항 그리고 플러스 2에다가 K 이렇게 된다고. 자, 얘가 문제 조건에서 2분의 3이라고요. 2분의 3. 자, 그런데 두 번째 항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
자, 얘가 3분의 K가 되는 게 맞잖아요.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야. K에 관한 방정식을 세웠으니까 요거 풀면 답이겠죠. 자, 이렇게 곱해. 따라서 K에다가 플러스 곱했고, 자, 6이 될 거고, 자, 얘가 바로 2K가 되는 게 맞으니까 내가 원하는 K 값은 6이 답이 되겠죠. 그죠? 하나씩 나열해서 기껏 해봤자 세 번째 항이 2분의 3인. 그러니까 K에 관한 방정식을 세워봐. 이런 문제입니다. 자, 98번이었고 99번은 자, 요거 선생님이 앞에서 정리해 준 거죠. 이웃하는 한 끼리의 비가 일정해. 기본적인 관계식. 등비수열이다. 그지?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일 때 요런 거하고 똑같다고요. 그럼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니까 네 번째 항 구하라고요. 자, 두 번째 항이 2야. 세 번째 항은 여기다 3을 곱하면 돼. 6. 그리고 네 번째 항은 여기다 3을 곱하면 돼. 18. 답은 18이 답인 거죠. 등비수열에 대한 기본적인 관계식. 오케이. 자, 100번 봅시다. 100번. 첫째 항이 7이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좀 특이한 거. 자, an 자체가 그러니까 그 전항이 소수면 소수의 뜻이 뭐죠?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야. 합성수는 1, 자기 자신 외에 또 다른 약수가 있는 거. an이 소수가 아닌 경우는 n을 더해주고 그래서 그 다음 항은 결정하고 이런 규칙으로 해서 기껏 해봤자 8번째 그러니까 요거 한번 이렇게 시행착오를 조금만 해볼래? 요게 이제 가형 9번 문제였던 거야. 그대로 해봐야죠. A1이 7이야. A2를 결정해야 돼요. 근데 A1이 소수잖아. 그럼 위에 걸 따라가야 된다고요. 따라서 2분의 A1에다가 더하기 3을 하셔야 되고 자, 요거 7 하면 5가 되는 거 맞잖아. 여전히 두 번째 항도 소수. 그럼 세 번째 항도 똑같이 위의 과정을 따라가야지. 그럼 2분의 AN, 자, A2 그리고 플러스 3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5를 집어넣어주면 4가 되겠지. 그지? 드디어 합성수가 나왔네. 그럼 이제 밑에 걸 따라가야 됩니다. A4는 A3이 소수가 아니니까 A3 더하기 3을 해서 A4가 돼야 되니까 자, 세 번째 항에다가 그리고 더하기 3을 하세요. 그러면 7이 되네요. 그치? 다섯 번째 항을 하시면 자, 요거 소수가 되기 때문에 위에 걸 따라가야 돼. 자, 2분의 A4에다가 그리고 플러스 3을 하시면 되죠. 자, 결국 그대로 집어넣으면 7 더하기 3 하면 10 나누기 하면 5가 되고 여섯 번째 항은 여전히 소수니까 2분의 대입하시고 그리고 다섯 번째 항에다가 플러스 3을 그대로 해요. 그럼 얘가 5니까 요거 그대로 계산하면 4가 나오잖아. 일곱 번째 항은 자, 일곱 번째 항은 그대로 계산하면 여기에 합성수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지. 여섯 번째 항에다 더하기 6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섯 번째 항이 4였기 때문에 10이라는 걸 받을 수 있고 자, 드디어 여덟 번째 항. 얘는 합성수니까 일곱 번째 항에다가 플러스 7을 하시면 돼.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은 17이다. 이렇게 얻을 수 있죠. 100번의 답은 17인 거야. 4번이네요. 그죠? 자, 이렇게. 자, 101번 한번 볼게. 101번은 어떤 문제일까 하면 자, 이거 여러분 자, 여기다 쓸까? 건너뛰기 관계식. 자, 이렇게 씁니다. 문제에서 지금 보면 AN에다가 자, N 플러스 1에다가 그리고 더하기 AN이 이렇게 나왔죠. 자, 우변에 N에 관한 1차식이 나왔어. 3N 마이너스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럼 바로 뭐가 보여야 돼? 합이 1차식이야. 그러면 건너뛰기가 등차 수열이야. 자,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대입해. 그러면 N 플러스 2 더하기 A의 N 플러스 1 이렇게 대입하죠.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대입해요. 그럼 N 플러스 1에다가 그리고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럼 3N에다가 플러스 2가 되겠죠.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선생님이 아까 개념 정리해 줄 때 요거를 빼라고 했어. 빼주면 얘가 없어진다고.
따라서 A의 n 플러스 두 번째 항에서 빼기 A의 n 이렇게 하면 3n도 없어지니까 3 나오잖아. 그지? 야, 요게 n 플러스 한 번째 항이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건너뛰기. 그 다음 항이 아니라 다다음 항이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인 거야.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항하고 첫 번째 항하고 다섯 번째 항은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 될 텐데 문제에서 얘가 4가 나왔으니까 3을 빼면 1이고 3을 더하면 7이잖아요. 얘들을 지금 현재 뭐해? A1과 A5를 더하라 했으니까 1 더하기 7. 내가 원하는 답은 8이 답이 된다는 거지. 그치? 자, 이런 걸 우리끼리 건너뛰기 관계식이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등비도 쌤 설명했죠. 요거 곱하기 A의 n 플러스 한 번째 항얘가 지수식이 나왔어. Pn제곱. 이건 뭐야? 건너뛰기 관계식인데 다다음 항이 공비가 P인 등비수열이 된다 했어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대입합니다. 자, 이렇게 곱하기 A의 n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얘가 P의 n 플러스 1이 되고 양변을 나눠준다고. 나눠주면 얘가 없어져서 사실 A의 n 플러스 두 번째 항 그리고 나누기 AN 번째 항 얘가 P가 되는 게 맞으니까 이웃하는 항끼리의 B가 일정한 게 아니라 그 다다음 항끼리의 B가 일정한 건너뛰기 등비수열의 관계식입니다. 그치? 꼭 기억하세요. 자, 101번 이렇게 푸시고 102번은 어떤 문제일까요? 자, 첫째 항이 나왔고 그리고 선생님이 알려주지 않는 관계식이 나온 거야. 정리해주지 않은 관계식. 그러면 나열해야 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죠? 아니나 다를까 다섯 번째 항 정도를 묻고 있으니까 이런 거 몇 번만 해보면 내가 점수 줄게 이런 거야. 그래서 그대로 해봐야 되겠죠. 자, 첫째 항이 1인 거야. 그리고 문제식에서 n 대신에 선생님이 1을 대입하는 거죠. 그럼 A2 그리고 플러스 1을 대입했거든. 음수겠다. 그지? 자, 빼기 A1 했을 때 얘가 2가 될 거야. 그럼 알 수 있는 거는 두 번째 항을 구할 수 있어요. 첫째 항이 1이니까 3 되겠지. 그치? 자, n 대신에 그대로 2를 대입합니다. A의 3 그리고 2를 대입하면 양수니까 플러스 A2가 되고요. 그리고 2를 대입했으니까 4가 될 거 아니야. 세 번째 항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4에서 A2를 뺀다고 1 되죠. 5니까 곧 된다고. 그죠? n 대신에 3을 대입해. 그러면 네 번째 항 그리고 빼기 A3이 될 거고 얘는 다시 2를 곱해서 8이 될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 항은 9가 나오겠죠. 그리고 n 대신에 4를 대입해.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다섯 번째 항이 나와요. 그리고 4를 대입했으니까 개수는 양수가 돼서 여기 플러스 A4가 되고 자, 요거 다시 2배 하겠죠. 16이 된다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다섯 번째 항은 16에서 9를 빼겠죠. 그죠? 그러면 7이 답이 나온다고. 그 답은 7 되는 거지. 자, 이건 하나씩 어떤 개념이 정리되어 있는 게 절대 아니지. 사실은 뭐 할 수밖에 없다. 하나하나 나열을 해서 땡큐하게도 항이 이상하게 뭐 40번째 항까지 더하래. 또는 막 80번째 항까지 더하래. 이런 것들은 반드시 주기나 덩어리가 어떤 규칙이 있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아무런 것도 아니야. 그러면 보통 항수가 작아요. 아시겠죠? 그럼 나열할 수밖에 없다고. 자, 102번. 자, 103번 한번 볼게요. 103번. 자, 요게 이제 작년에 평가원도 그렇고 관계식이 빵 이렇게 했을 때 3층짜리가 나오니까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드는 거야. 그치? 자, 별표를 치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11번째, 12번째, 13번째야. 첫째 항이 있으니까 하나씩 처음부터 나열을 하라는 의미인 거야. 하나씩 나열하면 되죠. 그런데 11, 12, 13이야? 그러면 n 대신에 4? 아, 내가 원하는 항을 관찰할 수 있겠다. 저기 주어진 관계식에 n 대신에 4를 넣으면 4를 넣는 거죠. 11번째 항이 나오고
네 번째 항에다가 2배를 하고 더하기 1을 하는 거지. 그리고 12번째 항을 구할 수 있는데 걔는 마이너스 A4에다가 더하기 2를 하는 거지. 13번째 항을 구할 수 있는데 얘는 네 번째 항에다가 더하기 1을 하는 거죠. 근데 형태가 A11, A12, A13의 합고를 묻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나왔던 얘를 더해준다고. 그러면 11번째 항, 그리고 12번째 항, 그리고 13번째 항. 얘네들을 따로따로 구하지 않더라도 얘네들이 A 네 번째 항의 실수배에다 더하기 빼기의 형태로 나오네. 2배의 네 번째 항, 그리고 더하기 4를 하세요. 이런 거잖아. 그러면 얘네들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네 번째 항만 구하면 끝난대요. 그럼 네 번째 항은 여기 있잖아. 자, 어떻게 해주면 끝나지? 맨 아래식에다가 n 대신에 1을 대입한다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네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그리고 플러스 1이 되고요. 그래서 2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번째 항이 2라고. 얘가 지금 2라고요. 2. 그래서 2 곱하기 더하기 4.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은 8이 정답이 나오는 거지. 3개짜리가 나온다고 해서 절대 주눅 줄 필요는 없고 그냥 문제 형태에서 원하는 항을 나타내보고 그러다 보면 하나의 항에 대한 실수배 더하기 빼기니까 그 항만 구해주면 답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되겠죠? 자, 103번 그렇게 했고요. 자, 104번 볼게. 이건 어떤 문제일까요? 자, A1 자체가 2가 나오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런 형태가 된대요. 자, 이거는 이렇게 갈라지네. 그지? 전 항의 첨자가 홀수면 요 규칙을 따라가고 전 항의 첨자가 짝수면 요 규칙을 따라가. 근데 선생님 얘기했지. 40번째 항까지 합이야. 자, 이건 뭘까요? 조금 전에 7번째, 5번째, 3번째 이게 아니라 40번째니까 40번을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아니지. 그럼 이 문제 안에 반드시 뭐가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 규칙이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규칙. 근데 그 규칙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주기성이에요. 주기성. 그리고 군 형태. 그러니까 어떤 덩어리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막 묶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하나하나의 규칙은 없지만 전체 덩어리가 어떤 규칙이 있는 형태가 나오는 거야. 자, 그렇게 딱 보셔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넣어봐야 되겠지. 첫째 항은 2인 거야. 자, 두 번째 항 선생님 해보겠죠. 두 번째 항은 n 대신에 1을 넣었거든. 그럼 n이 홀수잖아. 그럼 요거를 따라가야 돼. 따라서 얘는 2분의 자 2 빼기 3 곱하기 A1 보여요? 자, 쌤 써볼까? A1 그리고 A1 이렇게 된다고. 근데 얘를 그대로 쌤 집어넣으면 얘가 2가 되고 얘가 2가 그대로 되기 때문에 2 빼기 6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요. 오케이. 세 번째 항은 내가 세 번째 항을 구한다고? 그럼 n 대신에 2를 넣는 거니까 짝수니까 얘를 따라가야 돼. 그래서 1 플러스에 A2가 돼야 돼. 2분의 1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 항을 구한다. 그럼 네 번째 항은 홀수니까 위에 걸 따라가야 되니까 자 2에다가 그리고 빼기 3 곱하기 A3 그리고 A3. 근데 A3이 조금 전에 2분의 1이었어. 그래서 여기 2분의 1 곱하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이니까 그대로 들어간다고. 그럼 2 빼기 2분의 3, 2분의 1분의 2분의 1, 오 요거 1 이렇게 나온다. 그치? 그쵸? 2분의 1분의 2분의 1이니까.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항을 선생님 구해봐. 다섯 번째 항은 n이 짝수니까 1 더하기 A4를 가야 되는데 네 번째 항이 조금 전에 1이었기 때문에 2가 된다. 오, 땡큐하게 뭐가 보여요? 자, 얘가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하면 자, 하나만 더 해볼게. 여섯 번째 항은 뭐가 될 거냐면 n이 어떻게 돼야겠어? 여섯 번째 항은 홀수니까 얘를 따라갈 거라고. 그러면 봐봐. 여기에 그대로 대입할 때 2 빼기에 3 곱하기 A5가 될 거고 위에 A5가 와야 된다고. 근데 A5가 조금 전에 2였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그대로 곱하기 2가 되고 여기에 2가 그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 구조가 똑같죠. 그럼 얘는 100%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반복이네. 따라서 항을 선생님이 자 AN 수열을 나열해 보면 2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2분의 1 그리고 1이 돼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 2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2분의 1 1 이렇게 뭐를 가진다? 주기를 가지는 거야. 이걸 첫째 항부터 40번째 항까지 더하라고요? 그럼 한 주기가 4개잖아. 한 주기가 4개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했을 때 4개. 그러면 요 4개가 몇 덩어리가 있을까? 10덩어리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은 30이 답이 되는 거야. 그치? 주기성입니다. 자, 104번 위에다가 주기성이라고 쓰시면 돼. 자, 형태. 자, 그렇게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 자, 22학년도니까 우리 작년 거죠. 그죠? 자, 6월 모평의 9번인 거야. 자, 9번인데 4점짜리지. 이제 15개까지 객관식이니까 가볍지는 않은 문제인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야. 자, 요것도 선생님 이렇게 별표를 한번 쳐보고 선생님 방법을 조금 익혀보세요. 12번째 항이 나왔어. 근데 첫째 항하고 네 번째 항인 거죠. 그러면 이거는 좀 어때? 끈기를 가지고 이렇게 12번을 밑으로 내려가면 되잖아. 근데 이걸 요 관계식을 이렇게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자, AN을 기준으로 보면 왜냐하면 뒤에 있는 항을 안 상태에서 앞에 있는 항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 n이 만약에 홀수가 되면 반대로 n 플러스 한 번째 항 요거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역수가 되죠. n이 만약에 짝수가 되면 사실은 8분의 1 곱하기 a의 n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자, 선생님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뒤에 있는 항을 안 상태에서 앞으로 가는 게 바로 보이게끔. 문제에서 지금 12번째 항이잖아. 12번째 항이 2분의 1이에요. 11번째 항을 구하잖아. 그러면 11번째 항 보세요. 11번째 항을 구한다. 요게 앞에 거, 자, 이 뒤에 거를 구할 때 앞에 거에 있는 항을 가지고 구하는 형태였다면 얘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항을 가지고 앞에 걸 구하는 거야. 그런데 n이 지금 현재 선생님 여기에 지금 11번째 항을 구하는 거잖아요. 홀수가 되면 위에 걸 따라간다고, 위에 거. 그러면 12번째 항의 역수 2 되겠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주어지면 어떻게 돼? 자, 여기에 지금 n 대신에 얼마? 10을 넣은 거야. 짝수죠. 그러면 11번째 항에다 8분의 1을 곱하는 거야. 4분의 1. 이렇게 좀 조금은 그래도 한눈에 보고 갈 수 있다고. 자, 9번째 항 같은 경우는 요게 지금 홀수가 되니까 역수가 돼서 4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8번째 항이 되면 8분의 1을 곱하니까 2분의 1이 된다고. 7번째 항 같은 경우는 얘를 따라가면 되니까 2가 나오고요. 6번째 항 같은 경우는 그대로 8분의 1 곱하면 되니까 4분의 1인 거야. 그리고 5번째 항 같은 경우 역수니까 4가 되고 4번째 항 같은 경우는 그대로 8분의 1 곱하면 2분의 1이 되겠지. 자, 그리고 3번째 항 같은 경우는 얼마가 되겠어? 자, 다시 3, 홀수, 역수. 그럼 2가 된다고. A2 같은 경우는 8분의 1을 곱한다고. A1 같은 경우는 역수가 된다고. 그래서 요 관계식을 요런 각도로 조금 바꾸는 거, 조금 더 복잡한 문제도 이렇게 연습하면 좀 좋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첫째 항하고 더하기 네 번째 항을 요구하고 있어. 첫째 항은 4고요. 그리고 네 번째 항 같은 경우는 2분의 1이야. 그래서 2분의 9가 내가 원하는 답입니다. 되겠죠? 여기 105번. 자, 그 다음 106번. 몇째 항까지 더하라는 문제죠. 선생님 가만히 보니까 관계식이 있는데 사실 얘는 8번째 항까지 더하래. 8번째 항은 고만고만하죠. 그죠? 그냥 해도 되고 주기가 있을 수도 있고. 자, 첫째 항이 1입니다. 두 번째 항은 선생님 어떻게 구해야 돼? 전 항이
7보다 작으면 2배를 해서 키우고 전항이 7보다 크거나 같으면 7을 다운시키는 거죠. 얘는 분명히 7보다 작으니까 2배. 자, 세 번째 항은 얘도 7보다 작으니까 2배. 네 번째 항은 7보다 작으니까 2배. 하지만 다섯 번째 항은 어떻게 돼요? 너 7보다 크네. 그러면 7을 빼야지. 따라서 1이 됩니다. 여섯 번째 항은 7보다 작으니까 2가 되고 일곱 번째 항은 자 7보다 작으니까 다시 2배. 그리고 여덟 번째 항 또한 7보다 작으니까 8이 되는 거야. 1, 2, 4, 8, 1, 2, 4, 8 사실은 주기가 있었던 거죠. 그죠? 자, 얘들을 다 더하래요. 그럼 한 주기를 더하면 3, 7, 15잖아. 15. 근데 요런 게 두 주기가 있죠. 2번 돈다고. 그럼 곱하기 2를 해서 내가 원하는 답은 30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지. 얘도 사실은 주기성인 거예요. 그치? 자, 106번 그렇게 하시고 비슷한 색깔 아닐까? 자, 조금 전에 봤던 106번하고 그리고 107번하고 7보다 작을 때는 2배, 7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7을 뺀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2개, 2배, 그리고 1보다 클 때는 1을 뺀다. 그리고 20까지 주기성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죠? 자, 20이니까 만만찮잖아, 그지? 주기성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는 거예요. 자, 첫째 항은 5분의 1이야. 자, 두 번째 항은 당연히 전항이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2배씩 키운다고요. 5분의 2죠? 세 번째 항은 또 2배를 키워야지. 5분의 4. 네 번째 항 같은 경우도 2배를 키워야지. 5분의 8. 그치?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항 같은 경우는 얼마가 되겠어요? 요거 1보다 크잖아. n 대신에 선생님이 지금 4를 대입했을 때 다섯 번째 항은 네 번째 항이 1보다 크니까 네 번째 항에서 1을 뺏는 게 다섯 번째 항인 거야. 그럼 여기서 1을 빼야죠. 그럼 5분의 3 된다. 그지? 이렇게. 자, 아직까지 반복이 안 보여요. 여섯 번째 항 같은 경우는 요거 지금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2배라면 5분의 6이 돼. 자, 너 1보다 커. 그리고 일곱 번째 항 하면 어떻게 되겠어? 일곱 번째 항 이렇게 하면 선생님 가만히 봤을 때 1보다 크거나 1보다 크니까 1을 빼야지. 그러면 5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럼 여덟 번째 항 같은 경우는 2배에서 5분의 2. 자, 왼쪽 오른쪽 보이시죠? 요 두 개를 여러분들이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똑같은 흐름이 반복이 되는데 항수의 차이가 몇 칸 차이 나죠? 얘하고 얘 보니까 6칸. 얘하고 얘 보니까 6칸. 그래서 모든 자연수 A자 거꾸로 쓰면 모든이란 뜻이야. 그지? 얘는 A의 n 요거하고 그리고 A의 n 플러스 6이 성립하는 주기성을 띠고 있는 함수다. 그래서 관계식 문제인데 주기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되겠죠? 자, 따라서 20번째 항까지 더하라고요. 근데 한 주기가 6개인데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지? 아, 20번째 항은요. 선생님 20번째 항은 한 주기가 6개인데 3번을 돌고 그리고 2개가 남아요. 그럼 무슨 말이지? 이렇게 요렇게 3번을 돌고 하나 둘 가면 된다고. 그쵸? 따라서 내가 원하는 최종적인 답은 자, 한 주기를 전부 다 더해요. 그럼 분모 5분의 되고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3 더하기 6. 요게 한 덩어리잖아. 한 주기잖아. 요런 게 세 바퀴를 돌고 그리고 플러스에다가 위에 하나 두 개. 그러니까 5분의 1 더하기 5분의 2니까 5분의 3. 3, 7, 15, 18, 24. 그쵸? 자, 5분의 24. 거기 곱하기 3. 72죠. 그리고 플러스 5분의 3. 이렇게 하면 5분의 75. 15겠다. 그지? 내가 원하는 답은 15가 되는 거야. 자, 이런 건 굉장히 멋진 문제가 되는 거야. 107번. 됐죠? 자, 오케이. 이렇게 하시고 108번 한번 볼게. 첫째 항이 지금 2가 나온대요. 첫째 항이. 그리고
AN이 짝수냐 홀수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전항의 값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흐름이 달라지는 거야. 시키는 대로 하는데 묻는 게 7번째 항 정도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씩 해보면 되겠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첫째 항 같은 경우는 인 겁니다. 두 번째 항을 내가 선택을 할 때 첫째 항이 짝수죠. 위에 걸 따라가야 된다고. 그럼 n 대신 1을 넣었으니까 두 번째 항은 첫째 항에서 1을 빼는 거죠. 그죠? 첫째 항에서 1을 빼는 거야. 그래서 1 됩니다. 세 번째 항을 내가 구한다? 그럼 두 번째 항을 살펴봐야지. 두 번째 항이 홀수니까 아래쪽을 따라가서 n 대신에 2를 넣었으니까 a2 더하기 2겠죠. 세 번째 항은 a2 더하기 2야. 그럼 1 더하기 2니까 3이야. 홀수 나왔네.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이 홀수니까 전항이 홀수니까 얘를 따라가야지. 그럼 세 번째 항에서 더하기 얼마 해야 돼? 3을 더해야 돼. 그러면 6이 되고요. 다섯 번째 항 같은 경우는 전항이 짝수니까 얘를 따라가야 돼. 그럼 네 번째 항에서 빼기 1을 하시고 얘는 5가 되고 여섯 번째 항 같은 경우는 전항이 홀수니까 얘를 따라가야 돼. 그래서 다섯 번째 항에다가 더하기 5를 하시면 돼서 얘는 10이 되겠죠. 일곱 번째 항 나왔지, 그제? 자, 일곱 번째 항은 여섯 번째 항이 짝수다 보니까 결국 여섯 번째 항에서 빼기 1을 하면 돼. 그러면 얘는 9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래서 108번의 답은 9가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냥 가벼운 문제들이야. 계속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해나가는. 그래서 뭐 나열하던 또는 뭐 주기를 찾건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자, 배수에 관한 느낌, 약수와 배수의 느낌과 관계식의 통합형이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그냥 단순히 나열하는 거에 뭔가의 감각이 하나 더해지면 문항의 난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근데 원리는 똑같은 거지. 첫째 항이 A다. 자,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볼게. 첫째 항이 A야. 내가 두 번째 항이 궁금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n 대신에 1을 넣었잖아. 그러면 1은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이렇게 해야 되죠? 맞지? 그럼 A1, n 대신에 1 넣은 거야. 너 홀수 제곱이니까 빼기가 되겠네. 그래서 알 수 있는 거는 A1에다가 빼기 2가 되니까 사실 A 빼기 2가 만들어지네. 그지? A2, 15번째 항까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계속 시행을 해야 돼. 자, 세 번째 항은 어떻게 되겠어요? 세 번째 항은 n 대신에 2를 넣었어. 여전히 너는 3의 배수가 아님. 따라서 여기다. n 대신에 2를 넣은 거. 그럼 A2에서 플러스 2죠. 자, A2 그리고 플러스 2가 돼. 그럼 여기다가 더해주면 되니까 A가 똑같이 나오면. 자, A4죠. A4는 n 대신에 3의 배수잖아. 그럼 A3 더하기 1. 그러면 A3 더하기 1. A3이 A. 그래서 A 플러스 1이 나오는 거야.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 자, 일단 3의 배수의 강점이 나왔으니까 배수라는 건 사실은 주기성이 3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 확인할 수가 있어. 느낌만. 엄밀하진 않지만 3의 배수다? 그러면 3번만큼 반복되지 않을까? 6의 배수다? 6번 기준으로 가지 않을까? 마치 I, 허수 단위가 주기가 4, 그리고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 6개 단위로 이런 느낌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따라서 쌤은 자, 잘 모르겠지만 자, 이 예측은 조금 가지만 조금 더 해보려고. 5잖아. 3의 배수가 아니죠. n 대신 4 넣었으니까. 그러면 얼마 되겠어? A4에다가 그리고 플러스 2가 돼. 그럼 얘는 A 플러스 3이 되고요. 자, 그리고 A에 지금 6이면 n 대신에 5를 넣었으니까 여전히 3의 배수가 아님. 그럼 위에 걸 따라가야 되니까 A의 5에다가 n 대신에 5를 넣었으니까 빼기 2가 돼요. 그러면 A 플러스 1이 되고 일곱 번째 항을 선생님 구해봐. 그럼 n 대신에 6을 넣었기 때문에 아래쪽을 따라간다고요. 그럼 A6 그리고 플러스 1이 돼서 사실은 A 플러스 2가 된다고. 자, 요쯤 하면 보일까? A1이 이렇게 돼요.
그리고 A4가 이렇게 된다고. A7이 이렇게 된다고. 마치 3으로 나눈 첨자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 되는 것들이 일씩 커지는 등차 수열 형태가 되고 있어요. 따라서 A의 지금 셈 몇 번째 항 3 더하면 10번째 항은 A 플러스 3이 된다는 걸 예측할 수 있고, 그리고 다시 3을 더해 13 이렇게 해주면 여기 입장에서 봤을 땐 얼마 되겠어? A 플러스 4가 된다고. 다시 더해서 A에 얼마 돼? 3 더하면 여기에 16 정도. 자, 16이 딱 되면 A 플러스 5가 될 거라고요. 그죠? 근데 문제에서는 15번째 항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에 요건 어떻게 하면 돼? 요 전에 거를 보니까 마이너스 1. 요 전에 걸 보니까 마이너스 1 정도가 된 거야. 그래서 A 플러스 4. 근데 얘가 얼마? 43인 거죠. 그치? 따라서 A가 지금 알 수 있는 거는 39다. 뭐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A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답은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겠죠? 109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보시고. 자, 그 다음 110번 한번 볼게. 자, 쟤는 어떤 문제일까 보면 첫째 항이 4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일종의 뭐냐면 전항을 2개를 더했을 때 그 다음 행이 된다. 피보나치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우리가 교육과정 자체에서 수능 범위는 아니니까 하나씩 해보는 거지. 자, 첫째 항은 4가 되는 4. 두 번째 항은 선생님 입장에서 여기에 A2를 한번 넣어볼게. 세 번째 항. 왜냐하면 앞에 있는 2개를 알아야지 그 다음 항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세 번째 항은 A2에다가 플러스 4를 선생님이 이렇게 할 수 있겠지. 2개 더해서 걔를 결정하니까. 자, 여기에 네 번째 항은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이잖아. 그럼 이거 더하기 이거를 하셔야 돼. 그치? 따라서 2배의 A2에다가 그리고 플러스 4를 선생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얘가 문제에서 34로 나온 거죠. 그럼 알 수 있는 거. A2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15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정답은 15가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지금 현재 이 수열의 기납적 정의, 그러니까 일종의 무슨 관계식 문제가 나온 거야. 관계식 문제가.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A 5번째, 뭐 A 3번째, 또는 A 7번째 이런 거에 대한 걸 문제를 묻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씩 대입해서 자, 하나씩 n 대신에 관계식에 대입을 해서 나열을 하면 특정항이 나온다. 요 흐름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36번째 또는 A의 뭐 40번째, A의 80번째 요런 것들의 항이 뭐니를 묻는 문제가 흘러간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든 그럼 원리는 똑같이 뭐예요? 관계식의 구조는 그 관계식에 대입을 하는 거야. 근데 항수가 크다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규칙을 넣을 수밖에 없고, 그 규칙이 가미되는 거에 가장 큰 게 주기라는 거. 그지?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절대의 관계식은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는 내신 문제에서 학교 선생님들의 상황에 따라서 나올 수 있지만 수능 범위에서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공부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판단을 해보셔요. 자, 오늘 110번까지 하고 그 다음 문제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어요.